입니다. 예. 네. 대선을 승리로 맞이하고 네. 겪는 첫 주말 네. 좀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 잠이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 잠에서 깨면 피로하다. 어. 오늘도 또 뉴스에 뭐 이상한 소리들 나오겠구나 하는 그런 예. 절망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탁 일어나면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은 야근하셨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 기대되는 또 하루하루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대선 기간에 이제 저희도 좀 오랜만에 오늘 네. 또 방송에서 만난 건데 네. 대선 기간에는 주로 어디에서 또 어떤 네. 활동을 좀 하셨는지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한 달 정도? 네, 대선 선대위 청년본부에서 일을 했었고요. 예. 저뿐만 아니라 많은 혁신의 성원분들이 중앙, 광역, 지역 선대위에서 정말 다양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요. 뭐 저도 이제 여의도에서 정말 많은 뭐 지지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도와드리기도 했었고, 뭐 지지선언 이런 것들 조직하는 데 있어서도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 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부터는 좀 강릉에 내려갔었습니다. 강릉, 속초 이런 이 영동 벨트 있잖아요. 예. 영동 벨트로 좀 내려가서 이 험지 지역들에서 이재명을 외치는 우리 또 당원분들을 많이 또 뵙고 또 기운 북돋아 드리고 또 도움도 드리고 뭐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많이 탔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 얼굴이 진짜 좀 타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강릉 예. 이쪽이 되게 이제 바닷바람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새까맣게 야. 타더라고요. 그래서 강릉에 가보시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얼굴이 탄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선거운동원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햇빛이 또 세다 보니까 예, 또 금방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씁니다. 또 타죠. 네. 또 그리고 또 하루 종일 또 예. 걸어다니고 또 단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오 장도 열리고 하다 보니까 어허. 많이 좀 걸어다니고 예. 또 그랬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6월 3일 이제 투표를 했고 네. 인수위가 없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취임을 바로 네. 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국정 운영에 투입이 되는 건데 네. 6월 3일 대선 결과가 나오는 날에 네. 저는 방송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새벽 5시 역시 40분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오마이TV에서 새벽을 열었고 네. 새벽까지 네. 하루 종일 방송을 저는 뛰어다녔던 기억이 네. 나는데 우리 임 처장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그 방송을 시청했고요. 시청하셨고 시청자의 예. 입장에서 보고 있었고요. 왜 임지용이를 부르지 않았는가 하는 그 농담이고요. 예. 저는 그날에 이제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여의도? 여의도에 당원분들이 이제 여의도 글래드 호텔 앞에서 딱 이제 그때 이제 여의도 집회가 열리던 현장이었었잖아요. 이제 12.3 내란 이후에 그 현장에서 많은 당원분들이 출구조사 그리고 개표 결과들을 보시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 많이 눈물 흘리시고 또 기뻐하시고 환호하시고 그 현장 속에 저도 같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당원분들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좀 기쁜 현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함께 기쁨을 또 네네네. 나누고 그동안에 또 힘들었던 일들 예, 서로 또 그랬었죠. 다독이시면서 하셨을 텐데 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 또 이재명 대통령 시대 네. 또 이제 국민주권 정부라는 네. 또 이름을 갖게 됐는데 네. 새 정부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 네. 한 세 가지만 꼽아볼까요? 뭐 세 가지로 예. 꼽기 전에 예. 저는 딱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게 또 하나로 예. 실용 중심 국익 정치다. 아하. 네, 국익 외교이기도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뭐 진보 보수 가리지 않겠다. 능력으로 검증하고 예. 그리고 능력으로 인선도 하고 그리고 김대중 정책, 박정희 정책 가리지 않겠다. 좋은 정책들이 있으면 우리가 다 실현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실패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라고 하면 이념 중심의 정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좋은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뭐 민주노동당에서도 좋은 목소리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좋은 정책 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왜냐? 좌파 빨갱이들이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런 이념 중심으로 나아갔었기 때문에 나라를 좌우로 갈등을 시켰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그 연장선으로 계엄 내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이재명 정부는 그런 거에 대한 반성 그리고 그런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요. 그런 정치들이 실현이 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정말 국민주권 실현하는 통합정부로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정치 복원을 굉장히 좀 네. 갈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 정치가 사실은 이 검찰
검찰총장 출신의 이 검사 정치 때문에 네. 정치 자체를 그냥 말살시켜 오면서 그랬었죠. 국민들과 괴리되고 또 네. 기득권은 더 강화되고 또 본인들만의 어떤 산성을 만들어가지고 그 용산 관저가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이 정말 대한민국을 암흑 속으로 끌고 네. 갔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이제 응원봉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빛의 혁명이라는 역사를 새로 국민들이 썼기 때문에 네. 저는 좀 대한민국이 이제 빛이 좀 보이는 네. 이런 정치 복원의 시대 그렇죠. 첫 단추 네, 또 빛의 깼으면 혁명에서 좋겠다. 빛의 민주주의로 그러니까 나아가는 시기죠. 국민들이 중심에 있는 네. 응원봉. 맞습니다. 예. 네. 하여튼 그런 정치의 복원이 좀 지금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오늘 갤럽 조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갤럽에서 여론 조사를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이유의 1위가 계엄 심판 내란 종식 27%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지금 마음속에 염원하고 갈망하는 1위가 계엄 심판 예. 내란 종식이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지훈 처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시니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지난 2012년 대선 같은 2017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그리고 부정부패가 원인이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체제 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벌어진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권의 12.3 내란 사태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12.3 내란 사태가 뭡니까? 군경을 동원을 해서 정치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 체포하고 그리고 수거해서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체제 자체를 붕괴시키려고 했었던 시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졌었던 조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걸 넘어서 민주공화국을 복원하는 차원에서의 대선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내란을 종식하고 계엄을 심판하는 것은 가장 정말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1순위의 투표 그 원칙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임 처장님 말씀하신 실용 중심의 국익 정치, 네. 또 제가 말씀드린 정치 복원 시대, 네. 뭐 대한민국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라도 이 계엄 심판과 내란 종식 이거 정말 포기할 수 없는 네.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다라고 보는데 네. 지금 방금 언급한 조사는요. 한국갤럽이 4일부터 5일까지 전국 제21대 대통령 투표자 1,003명을 대상으로 네. 무선 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을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2.3%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데 네. 지난 국회에서 내란 특검, 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이제 진실을 규명하는 네. 이제 그 작업만 남은 것인데 네, 맞습니다. 앞으로의 과정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거부권이 일단 없을 걸로 생각하고요. 이 고발 이유가 없죠. 예, 거부할 예. 이유가 없고요. 지난 2년 반의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최혜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었죠. 네, 너무 오래 끌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자기는 뭐 잘못 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좀 뭐 청문회라든가 이런 데 나와서 국회를 능멸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분들이 이제 똥줄이 탈 시대가 왔다. 아하. 똥줄 타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잠이 안 오겠네요. 예, 잠이 안 올 겁니다. 예, 아마 불면증. 오늘도 뭐 소주로 아마 뜬 밤을 소주. 지내지 않았을까. 예. 근데 술로는 윤석열 못 이기죠. 예, 못 술로는 이깁니다. 당연히 못 이기죠. 예, 아니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를 투표하신 분들 네. 이분들이 지금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네. 김문수 왜 뽑았냐? 네. 1위가 도덕성 첨념인데 예. 뭐가 맞습니다. 도덕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반헌법 세력들에게 예. 도덕성으로 찍었다라는 거는 제가 동의가 안 돼가지고 네. 이건 질문을 드리지 않겠고요. 네. 두 번째가 이재명이 싫어서인데 네. 저게 이제 뭘 상징하느냐? 결국 국민의힘이 대선 기간 내내 네. 선거운동 내내 반 이재명, 네. 이재명 악마화. 반정치 네. 이것만 가지고 승부를 걸어왔단 말입니다. 예, 지지자분들도 지금 이재명이 싫어서로 대답하신 분들이 30%인데 네.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이 아무 비전 없이 네. 앞으로도 정당이 존속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존속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당의 미래는 뭐 해산 아니면 분당 쪼개진다.
저는 그 해산 수순, 아니면 분당이다. 분당의 예. 수순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한겨레 21에서 후보자 SNS들을 조사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SNS 같은 데다가 경제, 미래 먹거리, 신산업, 동력 예.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었다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SNS에 가장 많이 썼던 말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 예. 이재명. 어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재명과의 차별점을 드러낸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냈었다. 근데 자기 정책이 없잖아요. 자기 정책이 없는 자기 거죠. 얘기가 없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신성장, 동력 이런 얘기들 하는데 미래 먹거리. 자기 정책이 없으니까 예. 이재명을 공격해서 그 반사 이익으로 본인이 한번 표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당선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캠페인이 아닌가. 저는 심지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반 이재명만을 외쳐와서 네. 지난 2013년도에 강서구 보궐 네. 강서구청장 네. 거기서 18%로 졌고 네. 또 그 다음에 있었던 총선 네. 총선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대패를 했죠. 108석으로 예, 국민의힘이 맞습니다. 쪼그라들었으니까 그 기조를 지금까지 이어와서 대선까지도 네. 여전히 반 이재명만 하면 표가 올 것이다. 네. 여전히 사법 리스크만 강조하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략을 그걸 외의 걸 보여주질 못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내용이 있는데 일부러 안 보여줬다. 이건 동의하기가 어렵고 네. 그럼 내용이 없다는 건데 네. 그럼 앞으로 내용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고민이 좀 남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대선에서의 전략을 명백하게 평가하고 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들 어떻습니까? 권성동이 뭐 친윤 비대위원장 선임안에 만에 비대위원장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네 만에 당권 경쟁 얘기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에서는 권력 투쟁, 암투 이런 것들에만 지금 치중해 있는 거지 대선을 왜 패배했고 그리고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에서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이번 21대 대선 100서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대선 100서? 네, 대선 100서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다 없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100서 못 쓴다. 예, 나온다 하더라도 예. 이거는 대중에게 공개할 정도의 수준이 못 될 것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국민의힘에도 연구소도 있고 예, 보좌진도 얘도 있고 연구원 있죠. 당직자도 있고 네. 다 인프라는 있는데 네. 왜 내용이 안 나올까요? 왜 정치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겠다, 이런 정책하겠다, 저런 정책하겠다, 네. 뭐 가치와 비전과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네. 국민들이 평가를 하고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하는 건데, 네. 즉 그게 없거든요. 네. 몇 년째 없거든요. 네. 그거 왜 없을까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1차로 헤드들의 문제고요.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 원내대표 그리고 비대위원장 이 사람들이 암투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 와중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이 문제다 이렇게 보시네요. 예, 사람이 정치인들? 문제다. 예, 1차로 그렇게 생각을 어허. 하고요. 그리고 뭐 그런 비전들 뭐 저는 충분히 뭐 보좌진들 국힘에 있는 보좌진들이라든가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충분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도 대선 승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이번 전략도 대선 있을 거고 나름대로. 예, 전략도 그죠? 나름대로 있을 예.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한 판이 깔려야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판이 깔리지 못하고 있어요. 판이 안 깔리고 이제 한덕수, 예. 김문수, 뭐 이준석 요런 판이 깔렸죠. 예, 이런 판이 깔려버리게 되니까 예. 지금 이분들도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하. 답답해하는 거죠 지금. 답답하다. 네. 소주 한 잔 더 먹어야겠네. 예, 그렇죠. 답답하니까. 또 소주로 가게 되는 거죠 예. 이제. 아 소주로 다 오늘 결론이 귀결이 좀 예. 됩니다.